주식시장의 최은정입니다. 유럽 불안감이 여전히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옵션 만기일이었던 오늘 프로그램 물량이 대거 출회되면서 코스피는 또 한 번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1940선대로 밀렸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관은 다소 대조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7포인트 오르면서 490선 지지가 됐습니다. 자, 시청자와 함께하는 센투자 플러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건데요. 두 가지 루트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02-3153-2613번으로 전화로 연결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센투자 플러스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첫 번째 레포트는 삼성증권에서 발간한 위메이드입니다. 이제는 모바일이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위메이드의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은 308억 원으로 미르3의 신규 매출 및 로스트 사가의 견조한 매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였으나 중국 미르2 및 자회사 조이맥스의 실크로드 매출 부진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3.1%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삼성증권의 리서치센터 추정치와 유사한 69억 원으로 전분기 지스타 관련 마케팅 비용 및 자회사 버디버디 관련 대손삼각비 등 일회성 비용의 기저효과로 전분기 대비 27.1%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출시된 바이킹 아일랜드 및 카오스 앤 디펜스의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두 게임의 합산일 매출이 1,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 아이폰 이용자의 비중이 22%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안드로이드 버전이 출시될 경우 약 3에서 4배의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이들 게임은 6월 중 미국 앱스토어에 출시 계획인데 조이맥스의 기술을 모바일 비즈니스에 적용할 예정이어서 기존의 모바일 게임 업체와 비교시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현재 700명 개발 인력 가운데 약 70%인 국내 최대 규모의 모바일 게임 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총 40여 개의 모바일 네트워크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며 이들 게임은 5월 말에서 6월 초 출시 예정인 카카오톡의 게임 센터와 연동되어 서비스될 예정으로 추가적인 큰 폭의 매출 발생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카카오와 제휴는 독점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메이드는 카카오의 약 6%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며 높은 게임 퀄리티와 긴밀한 협력관계 등으로 장기적으로 페이스북의 진가처럼 카카오의 게임 콘텐츠 제공에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카카오와의 높은 시너지 전망과 견조한 매출을 근거로 목표 주가 13만 6천 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레포트는 대우증권에서 발간한 LS산전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2분기부터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LS산전은 지난 4분기에서 금년 1분기 사이에 수주가 급증하였습니다. 전력 시스템과 STS 후륜관 수주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전력 시스템의 경우 이라크양 수출분과 국내 부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STS 후륜관은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확대, 천연가스 수요 증가로 선박 및 설비 부문 수요 증가,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투자가 증가하여 수주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시스템은 LS산전의 주요 사업 부분으로 지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4% 감소, 전분기 대비 49.7% 감소한 458억 원에 그쳤으며 수주는 급증하여 평균 수주 잔고 대비 약 2배에 이릅니다. 전년 4분기와 금년 1분기에 수주한 제품들이 2분기에 생산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전력 시스템 사업의 회복이 기대됩니다. STS 후륜관 사업 부분도 작년 12월에서 4월간의 수주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분기에 일부 반영되며 3분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전기 자동차 부품 수출은 2012년 말부터 시작되어 2013년 본격화되고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시스템, RFID 등의 사업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클 전망입니다. LS산전은 한국 기계업보다 턴어라운드 시기가 약 1에서 2분기 빠를 전망입니다. 지난 4분기부터 신규 수주가 크게 확대되었고 금년 2분기부터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며 높은 경쟁력과 사업의 안정성까지 고려하면 시장 대비 할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12년 기준 ROE가 17.2%, PR이 12.3배,
PBR이 2.4배로 LS 산전의 성장성을 고려하면 글로벌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81,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레포트는 SK증권에서 발간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중국 등 해외 화장품 사업이 성장 견인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실적은 SK증권 리서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7,415억 원, 영업이익이 1.6% 증가한 1,504억 원이며 전체적으로는 국내 화장품 부분의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 등 해외 화장품 부분이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화장품은 3.8% 성장에 그쳤는데 백화점과 전문점의 매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의 35% 비중을 차지하는 방문 판매 매출이 4.6%, 할인점 매출이 2.9%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럭셔리 부분 매출 둔화로 국내 화장품 영업이익도 6.7% 감소한 1,236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해외 부분 매출이 25.8% 증가한 979억 원으로 성장폭이 컸습니다. 중국 매출이 37.7% 성장한 614억 원, 아시아 매출도 45.2% 증가한 15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해외 부분 영업이익은 161.5% 증가한 53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MSNC 매출액은 9.1% 성장한 1,265억 원, 영업이익은 59.1% 증가한 215억 원입니다. 또한 2분기는 매출 증가폭이 1분기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방판 조직 강화에 따른 매출 회복과 해외 부분 매출 호조, 그리고 베이스 효과 등으로 전체 매출액이 9.4%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국 매출이 1분기에도 38% 성장하여 기대 수준 이상이며 향후 해외 사업이 아모레퍼시픽의 전체 매출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아모레퍼시픽 해외 사업의 경쟁력은 향후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아시아 화장품 시장에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와 경쟁하며 백화점 채널을 중심으로 라네즈, 마몽드, 설화수 등이 고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프리미엄 유통 채널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매출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로서 자리 잡으며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국내 타 화장품사의 해외 사업 전략과 크게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장폭 확대 기대감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 140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위메이드 LS 산전 아모레퍼시픽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N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인사부터 해볼게요. 샘플러스 유창희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투자 전략의 이유열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기 앞서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립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의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그리고 또 종목명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자세히 남겨주시면 그에 따라서 또 저희가 솔직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또 02-3153-2613번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기가 힘드신 분들은 전화로 바로 주시면 저희가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이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AP 시스템부터 살펴봅니다. 14,4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한 50%를 가지고 계신데요.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또 빠질까 봐 겁난다고 어찌해야 되는 건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이유열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좀 저점에서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물리셨다가 지금 반등이 나온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제일모직이라든가 덕산하이메트를 필두로 해서 그 OLED 관련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저점으로 해서 2015년까지는 계속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좀 되다 보니까 최근의 상승세는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급적인 면에서도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기관들이 이런 중소형 그 부품주에 대해서도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흐름은 좋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지금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일단은 고점 돌파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4,450원에서 하셨는데 일단 15,000원 선이 한눈에 보더라도 좀 저항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격이죠.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15,000원 선에서의 저항을 그 과거에도 좀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15,000원 선의 돌파가 안 된다고 한다면 역시 차익 실현 내지는 매도 관점에서 보시는 게 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대신에 좀 눌렸을 때는 지금 비중이 50%인데 일단은 15,000선이 돌파가 안 된다면 전량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중을 줄이신 후에 조정 이후에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상담으로 문을 열어봤고요.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고 또 문자 상담도 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괜찮으시고요. 네. 예, 마음이 넉넉하시니까 투자해서 돈도 잘 버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세요? 뭐 네. 가장 속 썩이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한전기술이요. 한전기술이요. 네, 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청자님께서 네네. 이 종목을 사셨던 이유라든지 네네네. 가격 등을 알면 좋을 텐데요. 네네. 먼저 77,000 매수가 비중부터 좀 여쭤볼게요. 77,000원에 20%. 77,000원에 20%요. 한 달 정도, 한 4월 4일 정도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뒤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네요. 네네네. 예. 많이 빠졌죠. 근데 오늘 조금 올라옵니다. 그러네요. 오늘 5%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예,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거래소 종목인데 한전기술 5% 상승을 했군요. 그래도 즐거운 소식이네요. 네.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오기는 오는지 본전까지 아니면 네. 조금 물을 탈까 하고. 아니, 물 타는 것보다도 추가 매수를 좀 할까 하고. 예, 얘기 지금 들어보고 하려고요. 자금은 여유가 좀 있으시고요. 네네네. 예, 전화를 참 잘 주셨어요.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좀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예, 이쯤 예. 되면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쭤볼 거고요. 또 어떤 점을 봐드릴까요? 아직 이 본전 오면 좋으니까 그런 거죠, 뭐. 예,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될지 이런 점들 봐드릴게요. 예. 네. 예, 한전기술 풀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예. 네, 한전기술 이제 원자력, 이제 한국전력의 자회사죠.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 뭐 기술력도 괜찮고 발전 설비 플랜트를 좀 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나서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원전을 조금 줄이겠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공약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감으로 좀 밀렸었고요. 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원전을 올스톱을 했죠. 그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추세가 작년에 일본 지진 이후로 원전에 대해서 조금은 주가 상승 탄력도는 좀 약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이 있는데, 일단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한 5% 올라왔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바닥을 단기적인 약 3주 가까이, 2주에서 3주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거라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히려 한전기술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전력이 요즘 더 잘 가고 있거든요. 한국전력이 전기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좀 발생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전력이 더 잘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이 있으면서 올라오는 것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급격하게 증가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은 좀 기술적 반등에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빠진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좀 더 끌고 가시면서 물량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매수가 77,000원인데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 76,000원짜리가 조금 저항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난 4월달이죠. 4월달에 계속 바닥을 다지는 척하면서 움직였다가 거기에 실패를 하고 한 번 더 레벨 다운된 자리거든요. 그래서 76,000원, 76,000원 돌파되는지 보시고요. 76,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일단 82,000원에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이나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가 흐름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물타기는 별로 그렇게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그래도 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빠져나오시겠다 하신다라면은 오히려 6만원 초반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만원 초반까지 열어놔야 되시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66,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 20% 갖고 계시니까 비중을 10%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차라리 6만 원 초반에서 비중 줄이신 걸 재매수를 하셔서 빠져나온 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성급하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매수가까지 기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올 수 있다는 판단이셨으니까요. 좀 넉넉한 마음 가지고 기다려 보십시오. 한정 기술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도가 높은데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봐드릴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9,8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 종목은 129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인트론 바이오는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 흐름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슈퍼박테리아 감염 치료제가 미국에서 특허를 받으면서 이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미리 올랐어요.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차익 매물을 계속 맞으면서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는 올해 2월에 한 16,000원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9,1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가격적인 부담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인트론 바이오의 사실 실적이나 이런 건 별로 그렇게 크게 볼 거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테마나 뉴스 현상성이라고 본다면 주가가 지금 뭐 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의 상승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반등을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는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추세가 굉장히 어렵고요. 최근에 그 주가 흐름들이 그러니까 주도주군들의 흐름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하락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현상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렇게 유입이 안 된다 그러면 단기간에는 추세 돌파 전까지는 제한적인 반등밖에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00원 선의 돌파가 안착이 안 된다 그러면 사진 가격이 9,800원이신데 안착이 안 된다 그러면 매도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추세를 좀 돌리는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수급적인 면에서도 10,000원 이상에서 매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착되는지를 좀 보시고 일단 10,000원 선의 안착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9,000원 선 정도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흐름에서는 수급적인 면에서 좀 주로 봐야 되는데 9,000원 선의 유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9,000원 유지가 안 되면 그때라도 역시 매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트론 바이오 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현대제철을 2년째 보유 중인 분이 계십니다. 현대제철을 89,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는데요. 매도 시점 그리고 또 향후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15만 원 가까이 가격이 올랐을 때 팔 기회를 놓치셨거든요. 네. 예. 매도 시점이라 지금 보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2년을 버티셨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시점은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예.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철강 업종이 전체 좋지 못하죠. 뭐 중국의 경기도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못하고 후판 가격이라든지 다른 건설 경기도 안 좋아지면서 철강 가격의 상승이 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의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 조금 그러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89,000원 매수시면은 여기서 매도가다 조금 더 버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15만 원을 간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최근에 보신다면 이제 철강 업체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조금씩 인상을 하겠다. 물론 시장에서는 쉽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철강 업체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 인상 요인이 좀 있고요. 또 하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조금 수익을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금 최근에 나온 급락장에서는 현재 매도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10만 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가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코가 조금 돌리고 있어요. 제를 보신다라면 차트를 조금 제가 보여드린다면은 일단 포스코를 보신다면 지금 이 쌍바닥을 찍고서는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포스코가 계속 살아나간다라면 한 42만 원이나 40만 원 이상으로 살아나간다면 현대제철도 역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 정도 왔을 때 10만 원 전후로 왔을 때 현대제철을 보지 마시고 포스코의 주가가 괜찮게 움직인다라면 같이 좀 끌고 가시고요. 포스코가 거기서 조금 흔들린다. 그렇다면은 그때 가서 매도 타임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이번에는 또 전화를 받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태웅인데요. 태웅이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32,000원 정도, 원래 4만 원 했었는데요. 좀 매수해가지고 32,000원 정도 했는데 28%거든요.
28%요. 네. 32,000원에 사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좀 나눠서 사셨어요. 그쵸? 예, 예. 예, 4만 원대도 한번 샀다가 3만 원대도 샀다 그래서 이제 매수 단가가 32,000원이 되셨는데요. 예. 태웅의 주가가 그간 좀 많이 내렸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래-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예. 아니면 좀 내렸을 때 좀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매도 시기가 어느 정도, 언제쯤 될 건지 궁금해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팔라고 하면 팔지 못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아까워가지고. 예,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진 것도 같은데 쉽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기다리면 이 같은 뭐 태양광 관련주 또 풍력 관련주들 이런 테마주들에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점들 같이 봐드릴게요. 예. 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고요? 아닙니다. 그거면 예, 그 정도 봐드릴게요.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이율 팀장님. 예. 네, 주가가 32,000원에 26%를 사셨는데 야속하게도 주가가 지금 하염없이 계속 내려갔었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사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 태용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지만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때는 약간 오히려 물량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좋거든요.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기업은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손절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버리면 사실 지금은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태웅은 사실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하시는 종목이고 사실 올해 2월 달까지만 해도 흐름은 사실 좋았습니다. 좋았었는데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것은 여기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풍력이나 이런 단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조정이 좀 진행 중이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태용이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지금 납품 단가가 문제거든요. 계속 치열하게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일단락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치킨 게임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단락이 돼야 주가가 반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앞으로의 업황이나 이런 거는 긍정적인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독일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고 또 태용 같은 경우에는 지멘스라든가 베스타스라든가 이런 대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향후 전망은 좋지만 여러 가지 수급 문제라든가 최근에 또 작년 말에 보면은 또 신주인수권 사채도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한 970억 정도. 그래서 수급적인 물량 부담이라든가 또 업황이라든가 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맞물려서 당장의 반등을 좀 크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21선을 잘 못 뚫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투자자분이시라면 일단은 추세가 돌려진 한 25,000원 이상은 주가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안착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역시 업황의 부분이라든가 또 실적 부분이라든가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게 돌아서줘야 돼요. 그래서 아직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23,000원 마저도 만약에 안착이 안 되는 상황이면 비중을 다시 줄이셔야 돼요. 줄이고 나서 확실하게 바닥이 안착이 됐을 때 추가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은 좀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되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000원 유지되는지 보시고 또 하나는 25,000원 이상으로 특히 21선 이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를 좀 관망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문자로 3120님께서 차이나 하우란 봐달라고 계속해서 보내고 계신데요. 많이 보내신다고 봐드리는 거 아니고요.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좀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접수했으니까요. 이제 그만 보내십시오. 조금 뒤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세원셀론텍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몇 번 상담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한 번 문의를 주셨는데요. 4,030원 20%시네요. 부산에서 이렇게 또 문의를 하셨습니다. 봐드리겠습니다. 네, 4,030원 매수시면은 최근에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가 될 듯한 모습을 띌 때 좀 매수를 하셔서 올라갔을 때 팔지 못하시고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빠질 때 저점 반등을 줄 거를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것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플랜트라든지 바이오 산업에 매출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적자로 전환되고 있고 계속해서 부채 비율이 증가를 하면서 재무적인 안정성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막 급락을 하진 않아요. 다만 이게 영업이익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정체 현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약간은 뭔가 뚜렷하게 강하게 임팩트하게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익도 늘어나는 부분보다는 조금 정체 현상 산업 자체도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산업에 좀 많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최근에도 보신다면 3,500원에서부터 지금 4,400원에서 거의 1년 넘게 1년 가까이 계속 박스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4,400원은 올 수 있다고 봐요. 회사가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도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반대로 올라왔던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4,4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는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런 건 좀 차트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차트적으로 보신다면 계속 4,400원대에서 좀 갈만하면 거기에서 거래가 좀 터지면서 좀 누르는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약간 아직까지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래량이 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박스권의 형태가 한 5월 가을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6월이나 한 8월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근처에 온다라면은 비중 좀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차라리 그때 다른 주도주 종목으로 편입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원셀로텍 봐드렸고요. 항상 속전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현대제철 받으신 분이 이렇게 문자를 남기셨는데요. 도배는 금물이고 이같이 또 피드백이 있는 문자들은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또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코스맥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상담해드립니다. 오늘도 장에서 오름세를 보였었죠. 17,550원에 40% 목표가와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8,600번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코스맥스 최근에 이제 뭐 에이블 CNC라든가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 흐름이 좋은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그 지금 보면은 그 로레알 그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수의 그 화장품 업체들의 화장품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법인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도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아마 지금의 가격이 신고가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면 신고가죠. 그래서 매물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상승세는 굉장히 좀 강하고 좀 많이 오른, 뭐 에이블CNC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일단 차익 매물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 선에 안착이 될지 여부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뭐 추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는데 2만 원 선에 안착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 물론 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기관에서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3일 연속 지금 상승세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 많이 오르면 또 오를수록 그 부작용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충분히 매출이나 이런 성장은 참 좋긴 합니다만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역시 이격도 많이 벌어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만 원 선 안착 여부까지는 한번 보셔라. 그래서 2만 원이 안착이 된다면 조금 더 상승 탄력이나 어떤 매수세에 집중, 인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바코요. 아바코요. 네네. 예, 제가 얼마에 사셨어요? 15,000원에 샀는데요. 예. 추가 매수를 하고 전자받고 그래갖고 1,890원으로 낮춰줬어요. 아, 유상증자 받으셨군요. 네네네. 예, 1,890원.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10%요. 10%요? 네네. 예, 비중이 많지는 않으세요, 다행히. 네, 걱정했어요. 하도 많이 최근에 아바코 주가 이게 차트를 보니까요. 네. 3거래일간 주가가 한 5% 가까이 3번 올랐더라고요. 네. 네,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괜찮아요. 저는 잘 볼 줄 몰라갖고요. 저도 잘 그래서 모르고요. 그냥 추가 차트만 매수. 보니까 바닥을 이렇게 살짝 다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그래서요, 추가 매수 할 때도요, 예. 그 시점을 잘 해야지 그럼요.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막,
어렵기만 더 되더라고요. 예. 추가 매수를 할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딱 해야지 그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가격대고 그게 제일 궁금해갖고요. 전화 참 잘하셨어요, 시청자님. 아바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종목은 유창희 전문위원께 여쭤볼 거고요. 네네. 들어보시고 언제든지 또 한 번 문자나 전화 주십시오. 네, 열심히 잘 보고 있어요. 많이 도움이 되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대표님. 네, 아바코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LCD 업황 자체가 좀 좋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좀 최근에 빠졌고요. 또 이제 작년 이게 올해죠. 올해 2월 달쯤에 2월 달하고 3월 달하고 4월 달쯤에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가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담감도 발생을 해서 시장이 조금 주가가 좀 급락세로 최근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이 살아난다면 이 회사도 같이 갈 수 있고요. LCD 업황이라든지 뭐 OLED 같은 시장이 조금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니까 물타기는 아니죠.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물량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가 10,000원이시라면은 거의 꽤 오래전에 매수가 되신 것 같으세요. 가격대가. 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뭐 비중이 적다고 해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비중이 적다 그럴수록 손실이 더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이 만회가 되면은 거기서 물량이 빠지는 경우가 더 낫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현재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 온다라면 조금 더 간다라면은 한 7,6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다만 8,000원이 조금 저항이 걸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상증자 가격이 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000원에서는 대량의 매도 물량이 좀 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000원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7,600원이나 7,800원 정도, 그러니까 8,0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 모자른 자리에서 아마 저항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와서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은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차트를 잘 못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차라리 한 다음 주 후반이나 다다음 주 초반에 8,000이 넘어가 있다. 그렇다면 그냥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그렇다면 끌고 가시면은 본전가까지는 올 수가 있다. 더 올라와서 한 9,500원이나 10,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지만 만약에 8,000원 다음 주 후반이나 다다음 주 초반에 봤는데 한 7,800원이나 혹은 오히려 한 6,800원, 6,500원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조금 손절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엔 8,000원 돌파를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가를 보실 때 가격적으로 일단은 7,800원, 8,000원 돌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돌파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손실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하시지 말고요. 한 1, 2주 정도 지켜보시고 그때 가서 주가가 8,000원을 넘었으면 좀 더 가지고 가시고 아니면 지금 유창희 대표께서 하신 말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차이나 하우랑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계신데요. 사실 안 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도배를 계속 하고 계셔서. 근데 계속 이제 보내시는 문자 속에 이렇게 좀 어렵다는 점들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읽어드리면 거래량도 줄었고 잠도 잘 안 오고요. 기업을 가보고 싶어도 중국에 있어서 갈 수가 없고요. 또 좋은 기업인지 알고 싶고 다른 고섬이라든지 연합가기, 성융, 광전투자 퇴출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건지도 알고 싶다고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봐드리겠습니다.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4,500원에 50% 들고 계신데요. 이효열 팀장님 봐주세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네. 먼저 좀 봐드릴게요. 네. 참 사이나우라는 정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거는 말이죠. 그 증권 이 흐름의 시스템을 좀 보시는 또 이 신뢰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관련 기업들은 말이죠. 지금 신뢰성 문제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차이나우란의 현재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반영됐다 그러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급락을 했거든요. 물론 1분기 실적이 전에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이나우라는 중국에서 주로 제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제지나 펄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그 대차대조표나 이 재무제표를 봐서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인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감사의견 거절이나 이런 중국 관련 기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외면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매물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그 4,500원에 사셨죠. 4,500원 사셨는데 빠졌다 하더라도 이런 신뢰 문제가 부각이 됐을 때는 제 생각엔 좀 아쉽지만 물량을 차라리 좀 줄이셨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거의 2,000원도 지금 안 되게 빠졌는데 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근데 지금 이거는 신뢰성 문제 부분하고 수급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빠져 있는데 2,000원이 회복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수급적으로만 본다면 그게 회복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좀 그 건의를 좀 하고 싶은 건 이런 증권 당국이나 이런 데서 이 중국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좀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또 흐름을 본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신뢰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서 마무리를 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원이 지금 안착이 안 된다면 당분간은 좀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회사의 그런 뭐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재무제표를 믿어본다면 지금의 하락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50%를 가지고 계신데 2,000원 선의 안착을 먼저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지금 차이나우라니 뭐 중국 관련 기업들이 어떤 뭐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냉정하게 좀 보시고 2,000원 안착이 되는지 여부만 일단은 체크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이나 하오란 때문에 걱정이 참 많으시죠? 2,000원 안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또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솔홈데코를 보겠습니다. 한솔홈데코 매수가가 1,850원이고요. 10% 십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주식 투자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유 팀장님. 네, 힘드시죠. 저도 요즘 힘듭니다. 시장이 좀 많이 힘든데. 예. 1,850원이시면은 한 1년 되신 것 같으세요. 한 1년 넘게 매수가 되신 것 같은데 한솔홈데코가 좋지 못한 부분은 회사가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던 게 아니라 이제 관련된 회사 한솔건설이 조금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죠. 그래서 한솔그룹 자체가 그때 다 작년 여름 이후에 좀 폭락세로 급락세로 좀 빠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건설 경기가 뭐 계속 좋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국내 건설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지표가 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마루라든지 그 내장재 판매가 이루어지는 한솔홈데코가 주가가 좀 다시 좀 빛을 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탄소배출권이 이제 국회 통과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조금 많이 올라왔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영향은 크게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긴 주가가 움직임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한 3번의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오고 나서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왔던 부분은 그동안 약간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 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 조정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이제 모양 자체가 좀 우상향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옆으로 기는 모습 그러면서 최근에는 조금 빠지려고 하는 이평선을 계속 붕괴시키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잘 처리가 된다라면은 주가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1,800원까지는 조금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한 1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투자자의 입장이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한 1,100원 정도? 1,150원 정도 놓고서는 그냥 버텨보겠습니다. 이 정도도 버티고, 어쨌든 1,800원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100원이나 150원 더 빠진다고 해서 엄청나게 더 크게 막 손실이 늘어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100원 정도가
1,100원이나 1,150원이 지켜진다라면은 좀 더 끌고 가시면서 오히려 좀 중간중간 호재가 나오면은 한 번씩 상한가라든지 혹은 뭐 2일이나 3일 정도 랠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서 한 1,400원이나 1,500원 이상에 가서 그때 가서 비중을 줄이시면은 좋을지 몰라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갖고 있으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DK락 보겠습니다. DK락 1,500원에 40% 가지고 계신데요. 수원에서 문의를 하셨군요. 성함을 보니까 여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2660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누가 이렇게 사나 했더니 기관의 매물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예. DK락은 이제 피팅이나 밸브 쪽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조선이라든가 반도체라 여러 산업에 그 많이 납품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이 뭐 작년에도 한 70, 거의 한 80억 정도 순이익이 났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성장이 좀 지속 예상이 되다 보니까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상승이 컸어요. 그래서 7,000원대에서 지금 11,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흐름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적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고요. 잘 하셨어요. 1,5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수익 중이신데 단기적 일단 중장기로 보면 굉장히 그 스토리 좋습니다. 굉장히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상승 기조는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좀 바닥에서는 물론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급 쪽에서 본다면 12,000원 선의 저항을 좀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본다면 12,000원 선의 안착이 필요한 최근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2,000원 선의 안착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좀 부분 차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서암기계공업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50%씩 비중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데요. 짧게 두 종목 다 봐드리겠습니다. 917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서암기계공업은 매수가가 3,930원 50%시고요. 삼성전자 76만 2천 원에 사셨습니다. 50%를 들고 계시네요. 이분은 투자를 꽤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암기계공업 3,940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스타일상 지난 4월 말쯤에 상한가를 칠 때쯤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하신 점이 이제 돌파가 될 것 같다 싶어서 매수가 들어가신 거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돌파가 안 되다 보니까 수익은 수익인데 여기서 자르기 좀 애매하다 싶으셔가지고 좀 버티시는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규주예요. 신규주다 보니까 공작기계를 주로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좀 신규주는 최소한 한 5, 6개월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종목이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공모가가 4,000원이에요. 공모가 이제 보통 다른 종목군을 보면은 공모가가 이상해서 올라왔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모가가 매물이 거기서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 계속 손실을 보면서 매물을 작용하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상장하는 날 쭉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오히려 3,000원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없어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공모가 4,000원, 이번에 거의 4,300원 정도 저항을 맞고 무너졌는데, 만약에 4,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공모가에서 공모를 하셨던 분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안 하려고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여기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한 번쯤은 버텨볼 만한 위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4월 25일에 장대 양봉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던 양봉의 한 2분의 1점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다만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21선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 양봉이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가 근처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본인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비중을 좀 줄여놓고 가시는 전략이 있으시고요. 차라리 정확하게 차트 매매를 잘 하신다라면은 이 양봉 4월 25일에 발생했던 이 양봉의 시가를 지켜진다라면은 시가를 지지가로 놓고 버티시는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입니다. 차라리 3,900원 혹은 3,900원을 빨리 안착을 못하고 무너진다라면 차라리 비중을 좀 줄여놓고 버티시는 방법, 아니면 3,700원, 그러니까 4월 25일에 시가를 지지가로 놓고 버티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로 올라간다라면은 일단 4,000원 돌파가 중요하다. 4,000원 돌파가 된다라면은 신고가하고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목표가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 종목의 패턴상을 본다면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000원 저점에서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5,000원 정도까지는 5,000원에서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그러니까 3,000원 대비 50%죠. 한 4,500원에서 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거기를 1차 목표가를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삼성전자는 더 가지도 못하고 더
더 빠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요. 21선이 무너진다라면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61선까지 빠질 거라고 열어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4월 말서부터 5월 초까지의 이 모습은 갤럭시 S3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갤럭시 S3가 그렇게 메리트가 높지 못해요. 물론 선주문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의 호재가 이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반영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기존에 박스권을 그렸던 한 135만 원대에서 한 125만 원대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130만 원 초반에서 140만 원 사이를 박스를 그릴지 아니면 130만 원에서 125만 원 혹은 122만 원 정도 사이에서 박스를 그릴지는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21선이 최소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켜지는지 아니면 거기가 무너지는지에 따라서 결국엔 박스권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수익이 났을 때 좀 올라온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시면서 조금 한 거의 76만 원 매수시기 때문에 좀 길게 와셨어요. 물론 뭐 한 200만 원까지 난 보겠다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죠, 여기서. 근데 단기적으로 내가 좀 이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 정도 21선이 지켜지는지 혹은 그 자리가 무너지는지를 좀 보면서 이익 실현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엑스포가 이제 내일 모레 개장이 됩니다. 관련해서 수혜주로 주목이 됐었죠. 시공테크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좀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7,500원에 30%를 사셨는데요. 너무 급락하니까 막막하다고 손절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그 시공테크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수엑스포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받았었는데 항상 그 테마주들 하실 때 문의가 들어오시는 게 상당히 고점에서 사신다는 거.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 뭐 관심 있게 보시되 좀 저점에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7,500원이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하셨고요.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셨는데 그냥 물리신 것 같습니다. 시공테크는 전시문화 관련주죠. 전시, 뭐 박물관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그 활약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순이익도 연평균 한 100억 이상 내는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의 흐름 자체가 테마 흐름에 의해서 많이 올랐다가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주가가 좀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요. 기관도 그동안에 매도가 좀 들어왔습니다만 오늘은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5,000원 선 부분에서 만약에 오히려 바닥을 다진다면 지금 비중이 30%신데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말씀하셨듯이 여수엑스포가 12일 날 개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한 그 이슈가 좀 된다면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사신 가격이 11,050원이시고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3731님께서 문의를 하셨군요. 네, 11,050원인데 솔직히 앞으로 전망이라 예. 자, 뭐 이 회사가 이제 뭐 하시는 아실 겁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뭐 LCD, OLED, 그 디스플레이 업종에 좀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 치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업황이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보질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또 유가도 많이 빠졌잖아요. 100불이 무너진 상황에서 오히려 대체에너지가 관련해서 조금 수급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수요일이. 또 하나가 아직 태양광 관련해서는 원가도 상승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그나마 좋다라면 이제 LCD라든지 반도체 이쪽 업황인데 이쪽도 조금은 약간 조금 뒤늦게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500원, 11,100원 정도이시면은 한 10% 정도 손실을 보신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한 달 정도 박스를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약간의 실적 안 좋은 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홀딩 하시고 다만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면은 순간적 충격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떨어진다면은 8,500원이나 혹은 최대 한 8,300원 정도까지는 충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모습만 발생 안 한다라면 여기서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본전가 한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 온다면 거기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아쉽지만 오늘도 여기서 상담 시간을 끝내야겠습니다. 자, 오늘 명쾌하게 상담을 도와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죠. 샘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또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유열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 투자 플러스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내일도 역시 진행이 될 거고요. 01-3153-1611 3번 전화 연결하실 수 있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